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오늘도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빗셀 고베와 토트넘 하스퍼의 경기,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두 번째 골을 꽂아 넣으면서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경기 후에 손흥민 선수가 이 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브리핑을 해주고 또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토트넘에서 어떤 상황들이 주목받을 만한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일단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가 이제 발표했습니다. 브리안 힐이 지로나로 간다. Here we go. 확실하게 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출 조항 같은 걸 봤을 때 1,500만 유로. 야, 이거 굉장히 좋은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어쨌건 토트넘에서 이제 지로나로 떠나고 싶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떠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던 브리안 힐이기 때문에 브리안 힐에게도 그리고 토트넘에게도 잘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윈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적이죠. 반면 이제 토트넘에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키에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토트넘의 타겟이 아니었다라고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식도 이제 토트넘 팬들의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토트넘의 키에사 뭐 생각보다 그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은데? 아니, 여러 가지 어떤 스탯으로 봤을 때 혹은 부상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토트넘에 오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은데라고 이야기했는데,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가 토트넘과 어쨌건 다재다능한 키에사 이 두 진영의 연결이 사실상 굉장히 많은 어떤 소문이 퍼지기는 했지만, 잘 이렇게 들어보니까 no truth, 이거는 뭐 진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나오고 있는 보도들, 이 키에사와 토트넘의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시즌에 토트넘이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팬들의 극찬을 받았는데, 특히 페드로 포로의 이 첫 번째 골이 나온 장면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이 후방에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 패스도 굉장히 좋았지만, 클루셉스키의 이 홀더 플레이, 야, 이 클루셉스키가 중앙에서 굉장히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공을 이렇게 등지고 받아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중앙 스트라이커로 뛸 때 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인데, 클루셉스키가 그런 모습을 딱 보여줬고, 그러면서 이제 측면적으로 공을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공을 2대1 패스처럼 이렇게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때 뛰어 들어가고 있는 이 페드로 포로, 이거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장면을 몇 번이나 돌려봐도 이 클루셉스키가 이제 이 시야가 어떻게 여기까지 닿았는지 모르겠는데, 뛰어 들어가는 걸 보고서 그대로 이렇게 뒷발로 슥 넘겨주죠. 그래서 페드로 포로가 여기서 공을 잡는데, 야, 이 패스도 예술적이었지만 여기에서 이제 페드로 포로의 한 수 접는, 오른발로 이제 찰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막으로 들어오는 그런 장면인데, 페드로 포로가 쓱 접으면서 결국에 엄청나게 많은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뭐 골키퍼 바로 앞에서 이 정도 공간이면은 거의 뭐 광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이제 공 이제 바로 차버리는 페드로 포로의 왼발 피니쉬. 야, 페드로 포로 어쨌건 좀 침착성이 늘고 그리고 피니시도 좀 좋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듭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페드로 포로를 안아주는 장면 굉장히 이제 귀여운 장면이고,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는 장면도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여기서도 이제 페드로 포로가 시작했습니다. 페드로 포로가 굉장히 좋은 롱볼을 가지고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롱볼이 어디로 갔냐? 바로 존슨에게 갔습니다. 두 명의 수비수 사이로 날아간 공인데, 존슨이 이렇게 바로 돌아 뛰어가지고 이 공을 빠르게 낚아채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때 브래넌 존슨이 얼마나 속도가 빠르던지 이 스테디움에서 이제 우와 하는 이제 함성 소리가 올라오기도 했고, 그리고 반대편에 손흥민 선수의 질주를 바라보는 팬들 역시 우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공이 가닿아서 손흥민 선수가 이 공을 이제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장면까지 나오면서 토트넘의 두 번째 골이 나오기도 했죠. 사실은 전반전에 이제 존슨이 마무리하지 못한 공이 조금 아쉽기는 했는데, 후반전 시작하고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골을 넣는 장면을 보면서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두 선수의 어떤 호흡이 굉장히 좀 잘 맞아가는 것 같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측면 쪽에 있을 때 존슨이 중앙으로 들어오는 움직임,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중앙으로 뛰어 들어갈 때 이제 존슨이 이제 바깥쪽에 있는 그런 느낌. 이 두 선수가 진짜 빨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경기 장면 자체를 틀어드릴 수는 없지만 직캠을 하나 찾아왔습니다. 직캠을 하나 찾아와가지고 이 장면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빠른지 볼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 장면 보셨나요? 어마무시합니다.
야, 진짜 어마무시하게 빠릅니다, 손흥민 선수. 이거 달려가는 거 보면 이거 빨리 감기 아닌가? 손흥민 선수만 좀 다른 시공간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빨랐고 브래넌 존슨도 이제 반대쪽에서 뛰어오는 장면 같은 거를 봤을 때 이런 장면들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진짜 골 냄새 맡아가지고 이제 뛰어 들어가는 요 장면 봤을 때 진짜 기가 막히게 뛰어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들고 손흥민 선수가 사실 브래넌 존슨과 이제 이 거리 같은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사실 좀 뒤에서 출발했거든요. 물론 브래넌 존슨도 공 잡은 이후에는 페이스 조절하면서 좀 침착하게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았지만 손흥민 선수 끝까지 이제 뛰어 들어가면서 이제 골 넣는 이 장면 보면은 야, 진짜 빠르다. 이 손흥민 선수와 존슨을 필두로 한 이 역습을 당하는 상대 팀들은 야, 이거 진짜 어떻게 막아야 될지 고심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트넘 팬들도 야, 존슨이 드디어 어시스트를 했다. 사실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가 브래넌 존슨이 그 패스를 못할 때 얼마나 이렇게 아쉬워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친선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면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행이다. 좋은 일이다라는 이제 평가도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경기 후에 비셀고베 이제 경기를 이기고 나서 한 인터뷰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우리 선수들 굉장히 잘했다라고 이제 칭찬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에 와가지고 날씨가 굉장히 습하고 더웠다라는 이야기를 몇 차례나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이 인터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토트넘이 토트넘의 방식으로 이겨서 굉장히 기쁘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토트넘의 모든 골들이 토트넘스럽게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마이키 무어 선수 역시 이제 토트넘 이번 경기에서 이제 골을 넣었는데 무어도 이제 이번 경기뿐만이 아니라 프리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선수도 1군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키에사가 이제 토트넘에 필요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마이키 무어 같은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고 1군에서 뛸 만한 어떤 역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에서 한 말 중에 제가 굉장히 주목하는 말 중에 하나는 우리의 방식대로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줬고 특히 토트넘의 방식으로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QPR과의 경기 전에 그러니까 지난 그 프리시즌 경기죠. 그 경기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next action always in your mind. 항상 다음 액션이 뭐가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라. 만약에 공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공격할지에 대해서도 이 장면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올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하면서 뛰고 만약에 공을 뺏겼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면서 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what's in the past is in the past. 지나간 장면은 그냥 지나간 거다. 우리가 항상 이제 앞으로를 내다봐야 된다. 긍정적인 축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We have to play our football positive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여기 이 장면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명언을 날리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토트넘 셔츠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토트넘의 방식으로 뛰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랑 꽤 비슷하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우리 토트넘이 토트넘의 방식으로 이겨서 굉장히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토트넘의 정신이 뭐냐? To dare is to do. 사람이 산다는 게 결국에는 도전하는 거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도전 정신, 도전적인 굉장히 전투적인 그런 토트넘의 어떤 느낌이 필요한데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러한 어떤 토트넘의 느낌을 살려가지고 토트넘 선수들에게 뛰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고 손흥민 선수 역시 토트넘이 그런 식으로 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표하는 그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 토트넘과 이제 비셀 고베 이 두 팀의 경기가 끝나고 토트넘 팬들의 반응 좀 살펴보면은 클루셉스키가 스트라이커로서 뛰는 게 진짜 완전 대박이었다. 상대방 요리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야 알바레즈, 키에사, 히메네즈 같은 선수들 뭐가 필요하냐. 아니 클루셉스키가 차라리 중앙에서 뛰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이제 나오고 있고 실제로 또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젊은 선수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레이는 확실하게 베스트 11으로 뛸 수 있는 선수다. 아치그레이 저 같은 경우에도 아치그레이는 비스마 자리 정도는 뭐 아마 쉽게 꿰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재 비수마의 제대로 된 경쟁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베르발 같은 경우에 드리블 진짜 잘하는 것 같다. 물론 이제 어 어떤 패스 결정적인 패스의 장면에서 좀 실망스러운 패스를 줄 때가 있기는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결정력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패스를 할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정할 때 이런 부분들도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젊은 선수치고는 그리고 이제 피지컬이 굉장히 좋고 공을 지켜내는 그런 능력 같은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선수인 것 같다. 이것도 이제 인정이고 마이키 무어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임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 선수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1군에서 이제 교체로라도 뛰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불공평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정도로 이 마이키 무어 선수에 대한 어떤 평가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이 선수가 굉장히 자신감 있게 뛰고 당차게 뛰고 주어지는 어떤 기회들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좋다고 생각했고 알피 디바인도 괜찮고 로얄은 갖다 버렸으면 좋겠다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돈리, 벨리즈, 스칼렛, 랭셔 저는 랭셔 선수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여튼 이런 선수들의 어떤 프로스펙트 전망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토트넘이 이제 쿠티 로메로 그리고 반더벤이 수비에만 있다면은 그러면 이 어린 선수들을 데리고서 유로파를 나가게 될 경우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다. 유로파 is not ready for these kids. 이런 요 아이들 유로파가 감당할 수 있겠냐? 토트넘의 젊은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시스트를 후반전에 제공했던 돈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 토트넘이 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라고 하는 확실한 어떤 철학을 가진 감독 그리고 이제 확실한 주장 토트넘의 어떤 리더십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 선수 하에 이 토트넘이라는 팀 컬러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진짜 그리고 서로가 조금씩 더 맞아떨어지러 이 팀워크가 사실은 이제 이 선수들이 함께 뛴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손발을 맞춰가면서 이제 점점 더 한 팀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 이 토트넘 안에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번 프리시즌에 대한 어떤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손흥민 선수에게 그런 질문했습니다. 지금 토트넘이 어느 정도 이제 경기력이 올라온 것 같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에 대해서 그렇게 답합니다. 지금 토트넘이 사실은 몸 상태를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상태다. 지금보다는 경기력이 더 좋을 수 있는 상황이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프리시즌에 남은 경기들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남아 있는 경기들은 한국에서 또 치르게 되죠. 한국에서도 치르고 그리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또 미넨과의 경기가 이제 백투백으로 있는 상황인데 과연 토트넘이 남아있는 세 경기 그러니까 K리그 올스타와의 경기 그리고 바이에른 미넨과의 백투백에서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특히 이제 바이에른 미넨 같은 경우에는 완성형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정도의 팀이기 때문에 그런 팀과 토트넘이 맞붙을 때 과연 어떤 경기가 나올까 물론 프리시즌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기대되는 경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토트넘의 프리시즌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골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